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고 잘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저는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데요. 특히나 토익 문법과 관련한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문법과 관련돼서 뭐 꼭 토익이 아니더라도 문법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시간인데 뭘 얘기를 하냐면 주어,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어, 동사는 문장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주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진행을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품사부터 먼저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명사. 근데 우리가 쓰는 문법 용어들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가 딱 봤을 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쉬운 한자들이 주를 이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명사에서 이 명자는 이름 명자예요. 어려운 한자는 저도 몰라요. 안 쓸 거고요. 그러니까 쉬운 한자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명는 이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 말사.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걸 명사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름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의 이름, 즉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이 있죠. 사람 아닌 것들을 전부 다 사물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사람 아닌 사물에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각각의 사물에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물도 이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뭐 두 개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려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름은 명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름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름은 중요한 자리에 써야 될까요?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써야 될까요?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중요한 자리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름을 하나 제가 빌려올게요. 탐이라는 이름을, 영어 이름을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라고 쓰고 탐이라고 쓰면 이게 주어처럼 보이나요? 그건 아니죠.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어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다른 품사의 도움을 받아야 주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도 다른 품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보어도 다른 품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사 앞에 나온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Tom is happy. 자, 탐이 행복해요 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제 is라는 단어는 동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제가 조금 있다가 동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촬영을 해서 올릴 거니까 그때 동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동사예요. 근데 주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게요. 뭐냐면 주어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주인 되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보면 이 탐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처럼 보이나요?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는 동사
앞에 나와요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주어가 어디 있다고요? 동사 앞에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것을 조금 활용을 하면 주어는 동사 앞에 나온 명사를 주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본인 입으로 한 번씩 해보세요. 자, 뭘 보고 주어라고 그래요? 동사 앞에 나온 명사, 이걸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탐은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고, 명사는 n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는 s, subject란 영어 단어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사는 be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동사 앞에 나온 명사를 뭐라 한다? 주어라 한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어 이야기를 할게요. 자, I am Tom. 나는 탐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번에는 여기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보이죠? 사람 이름 명사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보어라고 불러요. 특히나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보어라고 부르는데, 보어는 complement, 보어라는 단어의 앞글자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준다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표현인데, subjective complement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SC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뭘 보고 보어라고 한다 라고 하냐면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보어라고 한다. 물론 비동사 뒤에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명사 하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명사로만 국한을 시키겠습니다. 자, 보어가 뭘 보고 보어라고 한다고요?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보어, 즉 주격 보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목적어는 뭘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목적어는 뭘 보고 목적어라고 할까요? 한번 봅시다. I like Tom.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 문장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I like you, I like Tom 이런 표현은 다 알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Tom이 어디 지금 들어가 있냐면 동사 뒤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격보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목적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비동사, 동사 중에서 비동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가 am, are, is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주격보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동사,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요. 일반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목적어는 object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O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일반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일반 동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는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까요? 뭘 보고 주어라고 그래요? 동사 앞에 나온 명사를 주어라고 한다. 뭘 보고 보어라고 해요? 비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보어, 주격보어라고 한다. 뭘 보고 목적어라고 그래요? 동사 뒤에 나온 명사를 목적어라고 한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도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더와 어부 사이에 빈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명사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사. 관사라는 건 on, 더 이런 걸 관사라고 하거든요. 관사 뒤에 빈칸이 나오면 여기도 명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용사 뒷자리. 빈칸 나오면 명사 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소유격 다음에 빈칸이 나와도 명사 자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빈칸도 명사 자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앞자리에 빈칸이 나오면 명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면 명사 어미라는 걸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사 어미라는 건 어미라는 말은 단어의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사의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명사를 다 알고 시작하면 당연히 그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사 자리를 찾았는데 내가 특정 단어를 보고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어미라는 건 단어의 끝부분이 이렇게 끝나면 명사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ment 이렇게 끝나면 명사예요. ion 그리고 ness 이렇게 끝나면 명사입니다. 근데 이 명사 어미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ce, cy, ty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게 ship, hood, sm, ure 이렇게 끝나는 것들도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주로 사물을 나타낼 때 쓰는 명사예요. 사물. 그래서 사물 명사 어미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되고요. 근데 아까 명사의 정의를 내릴 때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물 어미, 명사 어미를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 사람 명사 어미도 있겠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er, or, ist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얘네들은 주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